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이제 내일부터, 과연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10월 달장을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대와 걱정, 기대 반, 걱정 반, 현재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따른 또 투자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던 간에 가장 갖춰야 할 기본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유한양행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미국 1년 약가가 이제 3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선발약보다 비싼 약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그랬고요. 또 오스코텍도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한양행으로 저희가 지금 회사의 가치, 그리고 기대 가치, 그리고 기대 영업이익, 그리고 기대 시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총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유한양행이 최소 20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달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로열티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료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 또 터져 나오면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맞아요. 틀린 이야기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데,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맞고, 앞으로 시총은 무조건 20조가 갈 거고, 그리고 유한양행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일부터 지금 우리 누군가가 다 유한양행을 매수를 하면 100%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그러죠. 이상하죠.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유한양행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내일 또 매수를 하실 분들, 내일 모레 매수하시는 분들, 앞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는 100% 수익을 보는 그런 구간이 나와야 할 텐데,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돼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은 심리고, 심리를 건드리는 건 이런 상승과 조정 파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내 생각을 지켜낸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또 바뀌어 나가는 것도 한순간이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앞으로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유한양행을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 누구나 다 유한양행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는 이때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간다. 이러면 좀 납득이 되겠지만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이러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일단 지금 매수하는 주체를 좀 보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 외인들이 23만 원 정도, 2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다들 좋다 좋다 하는데 왜 매도를 할까? 좀 웃기죠? 그러면 과연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일단 내일도 어느 정도의 좀 상승폭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글로벌 증시가 또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또 뭐 이런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 제약바이오 쪽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어느 정도의 고점이 나오면 저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것도 사실 저도 좀 이상한데, 무조건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무조건 매도하라고 하지?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내일 이 15만 원 윗구간에서 가격이 측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도 대부분은 다 수익권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꼬다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수익권이실 텐데, 일단은 비중을 좀 관리를 해 나가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뭐 재료나 모멘텀, 그리고 기대 가치, 기대 수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 네이버 구글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다 나오는 이야기야. 제가 따로 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결국 이 주가의 파동,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지가 않죠. 어떤 종목은 뭐 진짜 상승세가 일주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고, 어떤 종목은 양봉 한 번 안 뜨고 막 한 달 동안 하락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가의 주체, 주가의 움직임을 만드는 건 개인이 아니라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결국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외인, 거기에다가 또 기관까지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고, 이 개인들의 좀 큰 손 세력들은 사실 이렇게 유한양행마저도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 그러면 이 외인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차트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말한 게 틀려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 없이 그냥 고점을 또다시 한번 뚫어줄 확률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안 그러리란 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조정은 나오겠지만 지금 이 가격보단 한 단계 더, 한 번 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타점과 우리의 전략 시나리오를 좀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라이징 웨지라는 패턴이 떴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지표들은요, 여러분들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이 수식을 넣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도 다 공유할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다라는 건 이것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략 한 70에서 높은 확률이죠. 70에서 80% 확률로 이 상승 쐐기형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뜰 때 그 다음에 하락 이탈을 할 확률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높은 확률입니다. 70에서 80이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 아니면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막 하다가 또 하락이 나올 것이냐? 저는 한 번은 더 구간을 좀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의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결국 이걸 좀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상승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이 상승 파동은 다섯 번의 파동이 존재를 하고 조정 파동은 이 세 가지의 파동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보면요. 유한양행을 정말 긴 장기 파동부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2023년 3월 달부터 시작된 파동이에요. 이렇게 1차, 그리고 작은 2차 조정, 그리고 3차 큰 조정, 최근에 있었던 4차, 그리고 지금, 이걸 좀 크게 보여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4차 파동, 그리고 5차 파동으로 이 전체적인 그림에 이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완성이 되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조정은 뭐예요? 세 가지, 3차
파동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는 건 전 최근에 여기에 대한 하단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2차 파동,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3차 파동으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는 유한양행이 너무 어떤 종목인지 모르냐? 지금 FDA 승인되고 지금 너무나 흐름이 좋고 그 금리 인하도 하고 이 제약바이오 쪽에 유한양행보다 강한 종목은 없어. 절대 안 떨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런 분석에 대한 자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 상승 파동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도의 관점을 무조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는 이 타점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왜 5차 파동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3차 파동과 4차 파동이 고점이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이 RSI 지표라고 하는 이 상대 강도 지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처음 고점이 뜨고 그 다음에 고점이 높아졌는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열됐던 지수의 포인트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과열된 과매도 구간이다. 근데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포인트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과매수 구간이고,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약해졌는데 그런데 주가의 가격은 높아졌다라는 건 추세가 한 번쯤은 깨고 내려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분석 없이 그냥 이럴 거다 카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양행을 저는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흐름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부터 당장 또 타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직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간단하게 유한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 박프로가 보고 있는 이런 뷰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타점들을 다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정 없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타점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보고 듣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일부러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고, 이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의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타점을 잡고 또 끌고 가는데,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유한양행도 이 시총 자체가 낮은 시총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폭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또 재료나 이런 재료의 공백기에 또 다르게 또 우리가 유한양행 말고도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천도 같이 좀 해드릴 거니까 이런 근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되시고 수익도 보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끌고 나가시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끌어 가는 만큼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